올해 유튜브 저는 미국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또다시 미국이 신기록을 세웠어요. 어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1 감염자 수는 19만 3천 명을 찍었습니다. 19만 3천 명은 역대급이라고 해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계를 집계를 해온 이후로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거의 20만 명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11 감염자 수가 20만 명이 나왔어요. 19만 3천 명. 또 화가 납니다. 또 화가 나고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207만 명이 감염이 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는 25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1 사망자 수인데요. 11 사망자 수 또한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요번에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1 사망자 수는 사상 최고치로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어요.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1 사망자 수는 2,070명이 나왔습니다. 2,070명이요.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수가 2,070명 나왔어요. 미국에 단 하루. 굉장히 화가 나고요. 굉장히 지금 열받았고요. 너무 계속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이로써 미국에 앞으로 내년 2월 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할 자의 수가 48만 명으로 예상을 한다고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략 한 20만 명 넘는 사람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에보다 더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역대급을 찍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역사적으로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약회사 파이자는 오늘 금요일에 FDA에 자신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 승인 신청을 오늘 할 것으로 그렇게 밝혔네요. FDA 관계자는 화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매우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홈런이다. 그랜드 슬램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효과도 좋고 잘 나왔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승인이 돼서 나와가지고 접종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안전성을 입증을 하려고 굉장히 길어지는 거거든요. 승인 절차 과정이.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도 FDA에서 승인이 되면은 굉장히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빨리 종식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간에 떠도는 굉장히 음모론적인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 것을 꺼려 하더라고요. 굉장히 안전하다고 정부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고 FDA에서도 말하고 있고 안전성을 검증을 하려고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승인까지. 그 안전성을 무시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빨리 세상에 내놓으려고 했던 나라들은 러시아랑 중국이죠. 러시아하고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승인을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임상실험 끝나기 전에 승인을 했죠. 그것과 다르게 미국은 임상실험을 철저하게 마친 다음에 안전검사를 끝까지 한 다음에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길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FDA에서 승인이 돼서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안전하다고 계속해서 정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에 베이스한 그런 가짜 뉴스들 퍼주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빨리 종식시키려면은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면역력을 생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유럽은 파이자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계약 체결을 했는데 가격이 공개가 됐네요. 이번 기사에 나왔는데 15불 50전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은. 이것은 미국의 19불 50전보다 4달러나 낮은 거죠. 엄청나게 싸게 한 거예요. 이렇게 유럽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가격을 파이자로부터 싸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에서 파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하는데 펀딩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파이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싸게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자마자
자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해왔는데,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는 파이자에 전혀 펀딩을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했대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장난은 이제 빨리 그만 듣고 싶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장난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파이자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게 잘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배포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배송하는 데 있어서 섭씨 마이너스 70도 그렇게 냉동을 해서 배송을 해야 한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배송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파이자 제약회사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가루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발이 성공이 된다고 하면은 배포 역시 굉장히 수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도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임상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장점 중에 가장 좋은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을 4달러로 목표에 두고 있다고 해요.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가격이 19불 50전이고요.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가격은 37불 정도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배송하는데도 더 쉽다고 하고, 가격 역시 4달러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4달러라고 하니까 한국의 그 버거킹 광고 있잖아요. 4달러.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달러로 나오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개발도상국에서도 싸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받아가지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싸게 내놓을 수 있는 이유가 신기술을 이용한 게 아니라 예전에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모더나나 파이자에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신기술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비싸다고 해요. 존슨앤존슨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계속 만들고 있고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임상실험 결과는 아마도 내년 2월 달쯤에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존슨앤존슨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최고 장점은 한 번만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2회를 접종을 해야 합니다. 처음 맞고 그 다음에 한 몇 주 있다가 한 번 더 맞아야 된대요. 하지만 이 존슨앤존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단 한 번만 맞아도 된다고 하네요. 네, 파우치 국장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파이자 그리고 모더나에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효과가 이제 95%로 굉장히 높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면역력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종료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파우치 국장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권력 이양을 굉장히 더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별개로 CDC에서는 미국 국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오면은 적법한 절차를 잘 거쳐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투명하고 안전하게 잘 접종을 시작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네요. 그리고 파우치 국장은 미국의 학교들의 리오픈에 관해서 찬성을 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 하면서 학교 리오픈을 하면 괜찮다는 그런 파우치 국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WHO는 질리어드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에 관해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그렇게 밝히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이 렘데시비르를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 WHO 발표에 관해서 이제 길리어드는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표명을 했네요. 그리고 미국 CDC는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최대 명절 중 하나죠.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때 제발 가족 모임, 그러니까 트래블 하지 말라고, 모임하지 말라고 제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략 한 5천만 명 정도가 이번 땡스기빙에 이동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땡스기빙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엄청나게 퍼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상 사태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그런데 미국의 가장 최대 명절이 또 하나가 더 있죠. 추수감사절 이후에 12월 달에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도 굉장히 또 비상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는 또 미국은 또 고향에 내려가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또 파티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비상인데, 아무래도 땡스기빙 지나고 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때 사상 최고로 피크를 찍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미국 정부나 CDC나 모두 제발 올해는 모이지 말라고, 가족 모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속보를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캘리포니아 커퓨 통행 금지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하나 잘못 알려드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말을 함에 있어서 이게 실수를 해서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어저께 말씀을 드렸을 때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캘리포니아에서만 5,000명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LA. 단지 그 LA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단 하루 5,000명 나왔대요. 어저께. 그거 죄송하고요. 그거 정정하고요. 어쨌든 지금 비상 났습니다. 어저께 코로나 바이러스 11 감염자 수 LA 신기록 찍었고요. 5,000명 이상 나왔어요. 캘리포니아 역시 신기록 찍었습니다. 어저께 캘리포니아 코로나 바이러스 11 감염자 수 13,200명 나왔어요. 캘리포니아 안에서만 13,200명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저께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요번 주 토요일 밤부터 이 캘리포니아 모든 지역에 야간 통금제를 이제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통금 제도고요. 이것은 한 달간 지속을 해가지고 다음 달인 12월 21일까지 유효를 한다고 해요. 다음 달 21일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플랫다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퍼진다고 하면은 더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제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야간 통금 제도가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라 어저께 오하이오에서도 야간 통금 제도를 실시를 한다고 그렇게 밝혔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사태잖아요. 근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예요. 캐나다도 그렇고 뭐 멕시코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는 것을 한 달 더 연장을 한다고 하네요. 유럽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승인을 다음 달에 아마 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자 그리고 모더나에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유럽도 다음 달에는 백신 사용을 승인을 해가지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900만 명을 돌파를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1위잖아요. 2위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3위가 브라질이고요. 그리고 스웨덴에서도 이제 10시 이후에, 밤 10시 이후에 술 판매하는 곳, 술 판매를 금지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이나 뭐 그런 데도 다 문을 닫아야 하고요. 다시 말해서 스웨덴은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면역을 실패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종종 보이고 있어요. 프라임 미니스터가 나와가지고 짐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식당에 가지 말라고 그러고 모임하지 말라고 그러고 집 밖에 웬만하면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락다운 하라고 프라임 미니스터가 나와서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스웨덴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급격하게 퍼지고 있고 사망자 수 또한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미니스터는 락다운 하자는 소리예요. 락다운 하자는 소리. 그러면서 스웨덴에 있는 의사들이 지금 스웨덴 정부가 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난다고 그렇게 입을 모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스웨덴에서 전에 했던 집단 면역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뜻이죠. 아직까지 스웨덴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는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지금 방역 제재 모두 다 권고라고 해요.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들 권고만 하고 있다고 해요. 스웨덴은 아직까지 그냥 마스크 쓰고 소셜 디스턴싱 하고 손 씻고 뭐 그런 거, 모임 하지 말라고 뭐 그런 것들 의무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딱 지침을 내린 게 아니라 권고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스웨덴에
의사들이 지금 화가 나 있다고 하네요. 네, 영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급증 사태 때문에 이 락다운을 얼마 전부터 계속 시작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영국의 오피셜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영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이제 좀 플랫다운 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다행이네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나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마 다음 달에 승인이 돼가지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독일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1 감염자 수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어저께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24,000명 나왔다고 해요. 그 작은 독일 나라 그 단 한 군데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24,000명 나왔대요.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호주 남부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아웃브레이크가 생겨가지고 호주 남부 지역을 이제 락다운, 6일 동안 락다운을 한다고 급격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락다운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호주 정부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는 어느 한 피자 가게 직원의 거짓말인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6일 동안 하려고 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은 빨리 조기 종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도 이제 빨리 더 푼다고 하네요. 일본도 지금 난리가 났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11 감염자 수 어제 또 신기록을 세워가지고 어제 단 하루 일본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2,400명이나 나왔다고 해요. 한국은 굉장히 잘 잡아가지고 뭐 몇백 명 안 되잖아요. 30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2,400명 나와가지고 역대급 신기록을 또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까지는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상사태 선포는 하지 않겠다고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멕시코도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멕시코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10만 명을 돌파한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가 이제 네 번째라고 하네요. 브라질의 중국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시노백이 1차 분량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대략 한 14만 분 정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도착을 했고요. 아마 내년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합주인 조지아에서 재검표가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검표를 해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겼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인단표는 306표로 더 많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뒤집기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굉장히 맹비난을 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이 심각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오로지 하고 있는 것은 대선에 관해서 뒤집기 위해서 온갖 노력만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들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계속해서 대선 사기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역사상 역대급으로 가장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주 의원들에게 대선 결과에 대해서 절대로 승인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를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나네요.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주주의 어디 갔나요? 투표를 왜 하나요? 분명히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졌기 때문에 요번 대선은 사기래요. 이거 또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지금 화가 나네요. 지금 보면 볼수록 뉴스를 보면 볼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화가 더 나고 정말 막 안에서 막 답답한 그 고구마 막 100개 먹은 듯한 그 짜증감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가끔가다 제 댓글에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남기는 그 또라이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측은 어저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1시간 넘도록 대선은 사기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만 계속해서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모론만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짜증납니다. 이제 정말 짜증나요.
또라이 새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뉴욕 수사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 탈세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방카에 대한 자문료까지 확대해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딸인 이방카가 조언을 해줬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을 했다고 해요. 텍스페이어 머니로 말이죠. 세금으로. 네, 그리고 올해 추수감사절, 다음 주죠. 요번 추수감사절은 예년과 비교해서 사람들의 이동량이 대략 한 45%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땡스기빙 날 이동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음 주에 좀 퍼질 것 같아요. 네, 콜로라도에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 대략 한 250가구가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미국에 산불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온난화, 지구 온난화 때문이에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봤을 때 여기저기서 산불이 역대급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온난화 때문이고요. 온난화 빨리 지구촌이 협력해서 잡지 않으면은 나중에 더 심각하게 우리 자손들한테 자연재해를 초래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빨리 지구촌에서 협력해가지고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적인 것을 전혀 믿지를 않고 오로지 비즈니스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온난화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비즈니스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나쁘거든요. 오일 파서 오일 써야 되는데 오일도 못 쓰고,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들이 불행해지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음모론 갖다 계속 쓰면서 자신도 알 거예요. 지금 현재 지구의 온난화가 심각한 것을. 그래도 그것을 외면하고 음모론 갖다가 쓰면서 지구 온난화를 거부를 하고 있죠. 어쨌든 미국 올해 엄청나게 많은 산불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뉴욕에서는 예상을 했던 대선 후 폭동이 일어나지 않아 가지고 이제 가게들에서 볼드업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 볼드업을 이제 떼어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어저께 약간 굉장히 미미하게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한 0.2, 0.4, 0.8% 정도 이렇게 소폭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8%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한 이유가 대형 기술주에 사람들이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지금 굉장히 주식시장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상황을 보니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심각하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과 불안감이 이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에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성향이 보여지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봉쇄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아마 당분간 좋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재무부는 코로나 긴급 경제 지원 프로그램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대출을 끊은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것을 인지를 하고 지금 깽판을 부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더럽게 권력 이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흠집을 내려고, 좀 어렵게 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드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경제를 지원을 해야 한다. 긴급 경제 지원 프로그램 계속 진행을 해야 한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끊었습니다. 어저께 그만한다고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을 하면서 느무신 장관도 나와가지고 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은 미국 경제지표 더 나빠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주식시장은 굉장히 나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페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 대출이 끊어지게 된다면은 경제 회복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힘든 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깽판 치고 있어요. GM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에 30빌리언, 30조 원이나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 5년 남았죠. 4, 5년 남았는데 이 4, 5년간
엄청나게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해요. 전기차에. 그래서 테슬라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컨슈머 리포트에서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미국 소비자 신뢰도가 최하위권이라고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테슬라 자동차의 마감 품질이 형편없잖아요. 플러스 이제 페인트 도색도 굉장히 얇다고 합니다. 페인트 도색을 하는데 엄청나게 얇은 페인트 도색만 사용을 하고, 플러스 테슬라가 그렇게 자랑을 하던 오토 파일럿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합니다. 믿음직스럽지가 않고 너무 베타스러워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렇게 컨슈머 리포트지는 그렇게 나왔네요. 미국 기존 주택 월간 매매량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부동산은 여전히 뜨겁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미국 신규 주택 건설 착공도 사상 최고치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럼버, 나무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네요. 어쨌든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